남편과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옆에서 저를 챙겨주고 많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혼자는 위험해. 데려다 줄게. 이후 저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비록 은반지지만 5년 뒤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꼭 바꿔줄게. 우리 결혼하자. 저는 많이 불안했지만 남편이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여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 문제가 있었거든요.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늦게 귀가를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다녔죠. 그러다 로그인 되어 있는 남편의 컴퓨터에서 전 여친과 연락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전날 남편이 아침 6시에 귀가를 하였는데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 어젯밤 늦게까지 전 여친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잘 잤어? 어젠 너무 좋았어. 친구들이 그러는데 너 결혼했다며? 애 생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야. 그런데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다음날 남편을 추궁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은 흘러갔고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책임져야 할 아이도 태어났으니 남편도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셔츠 깃에 여자 화장품이 묻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다시 외도의 흔적을 발견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사실을 양가 어머니들께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앞뒤 사정을 모두 들었음에도 친정엄마와 함께 계신 자리에서 저에게 폭언을 하셨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랬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의 상처를 짓밟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의 여자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와는 둘째를 가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둘째를 임신한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 임신했어. 아이씨, 또? 남편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고 이직을 핑계로 외박도 잦아져 저는 독박 육아로 독박 살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여자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만 산후 우울증이 오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지쳐있던 그때 남편에게 만남의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남편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갈까? 사랑해. 넌 벗은 모습이 예뻐. 남편은 이미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수시로 떠올라 너무 괴로워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고 괴로운 마음에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고 술을 마시면 남편에게 주사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에게 아이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넌 애들 키울 자격 없어.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유아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소송을 위해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한 달 동안 보여주지도 않아요. 남편의 외도가 문제인 건데 전 정말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배우자 외도를 문제로 소송을 하는 건 시효가 지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양육권은 다른 얘기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아이들을 주양육했던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고 면접 교섭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한 달 뒤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알코올 의존증은 더욱 심해졌고 가족들은 치료가 우선이라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하는 데 동의하였고 변호사님은 소득이 없던 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저는 면접 교섭권을 충분히 확보하여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치료로 알코올 의존증에서도 벗어나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과 면접 교섭을 하며 식사를 하는데 많이 먹어 우리 딸. 큰아이가 유독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팔에 든 멍이 눈에 들어왔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아이의 몸 이곳저곳을 확인해 보니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새엄마가 벌을 줬다고. 애들 아빠와 함께 사는 여자가 아이들을 학대하였고 애들 아빠 또한 이를 말리지 않고 학대에 동참하였다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 애들 아빠와 동거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애들 아빠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아니,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걸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증언과 찍어둔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애들 아빠와 동거녀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지만 과거 조정 당시 양육비 선지급조로 재산분할에서 공제를 하여 재산분할을 적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애들 아빠는 뒤늦게 반성하고 애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진심인지 양육비를 주기 싫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요. 재판 도중 애들 아빠와 동거녀의 아동학대는 유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저는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양육비 또한 과거 재산 분할에서 공제된 부분이 반영되어 법정 양육비보다 더 지급받기로 되었으며 그동안의 아픔은 잊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